수선 내리고요. 얘가 60도인 거 알죠? 왜 60도요? 그러기 말입니다. 아, 많이 봤잖아. 원의 중심에 닿게 이렇게 접으면 반지름 이등변 삼각형이고 요 길이도 반지름이잖아. 90도고요. 그리고 요 길이도 당연히 같다는 얘기 하기 힘들구나. 요 길이랑 요 길이도 같고, 맞지? 어떻게 얘기할까? 얘가 정삼각형이라고. 아, 맞네, 정삼각형. 그치? 아니다, 요 길이 어떻게 얘기하지? 잠깐만. 이렇게 접은 거잖아. 그럼 다시 펴. 그럼 이 길이 어때? 컸잖아. 그럼 정삼각형이라고. 그럼 얘가 60도라고. 얘가 60도고. 원의 중심 만날 때 항상. 이만큼 120도인데 60도 하나만 가져오니까 30도잖아, 결국. 그럼 요 길이가 절반이니까 8루트 3이고. 그럼 1대 2대 루트 3의 b니까 요 길이만 알면 되는구나. 1의 b가 8이고 얘가 16이네. 반지름 16이고 중심각의 크기 몇 도? 120도. 그럼 호의 길이 구할 수 있다. 됐을까요? 넓이에서 중심과 정한 둘레 원주의 길이에서 2파이 r. 원주의 그러면 지름의 2배니까 32파이지. 네.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120도니까 3분의 1을 계산하면 되겠다. 그쵸? 7번에 32. 64쪽에 338번. 원이 있고요. 원밖에 한 점에서 접선은 항상 2개밖에 못 긋고요. 접점들은 항상 반지름의 수직인 점으로 그려질 거고요. 이 길이가 O라고 하고 이 점이 A고 이 점이 B고 이 점이 P일 때 이 길이가 10이래요. 이럴 때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래요. 요 길이 구하래요. 근데 이렇게 그으면 직각삼각형이니까 일단 요 길이 알 수 있고 얘가 90도라는 거 당연히 알죠. 네. 그쵸? 자, 요 길이는 피타고라스로 구합시다. 얼마야? 루트 25 더하기 100, 125. 루트 5. 하나 더 얘기합시다. 90도, 90도네? 네. 둘의 곱은? 둘의 곱과 어떻다? 그럼 이만큼의 길이는 얼마야? 얘 곱하기 얘와 같다니까. 50 나누기 5루트 5와 어떻다? 같다? 맞나요? 유리화하면 2루트 5인가요? 됐죠?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어떻다고요? 4루트 5네. (339번)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그냥 피타고라스 되나요? 어디서요? 여기서? 네. 요 길이가 5루트 5인데? 아, 요 길이가 아니야. 피타고라스는 직각삼각형에서 쓰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을 어떻게 가져다 쓸 건지를 연습하는 게 유형편입니다. 오케이? 얘가 60도래요. 접점일 거고 뭐 하라는 거야? 반지름의 길이가 12 루트 3cm인 원모형의 액자래. 그 반지름의 길이도 알려줬네요. 반지름의 수직일 거고 12 루트 3일 거란 말이야. 고정하여 걸었다니까 이루는 각 60도 이때 전체 끈의 길이를 구하셔. 이 길이, 요 길이 구하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요 길이는 그냥 구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30도고 이렇게 자를까? 얘가 60도니까 1대 2대 루트 3. 그럼 요 길이가 루트 3 곱했으니까 12 곱하기 3이니까 얼마야?
그럼 우리 이렇게 해서 요 부채꼴의 길이만 알고 중심각의 크기만 알면 호의 길이 얘기할 수 있잖아. 그쵸? 그럼 반지름 2배 하고 360도분의 중심각인데 이만큼이 120도네? 이만큼 240도네? 120도가 3분의 1이니까 얘는 3분의 2면 되네? 그쵸? 이게 요만큼의 길이야. 여기에 36 두 개 더하면 돼요. 72야. 이게 끈의 길이죠. 그럼 72는 그대로 갈 거고 38에 24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8이 어떻게 가냐? 쏘리. 더 궁금한 거 있으신 분? 이제 개념편 73쪽에 8번 없으면 문제 잘 적을 테니까 앞에 잘 봐줘요. 자, 오른쪽 그림에서 A, B, C, D 점 P는 두 현 AB와 CD의 교점이래요. 호 AC 더하기 BD의 길이의 합이 4파이래요. 호 AC와 BD의 길이의 합이 4파이래요.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8이래요. 이럴 때 각 AP, C의 크기는 얼마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각의 크기는 이렇게 그었을 때 요각과 요각의 합과 어떻다? 같다. 그럼 이 각의 크기는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고요. 이 각의 크기는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니까 둘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에 대한 합이거든. 그건 어쨌든 그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하고 원주각은 중심각의 절반이다 보니까 원주각의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원주각의 크기에도 정비례해요. 됐지? 그럼 우리 얘와 얘를 가지고 중심각을 구하면 그거의 절반이 원주각의 합이죠. 됐나요? 그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이겠죠. 됐어? 따로따로 있는데요. 상관없어. 합쳐서 봐도 돼. 어차피 정비례하니까. 됐을까요? 그래서 반지름의 반지름의 2배 파이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이 호의 길이 4파이가 되는 중심각을 먼저 찾고 뭐 얼마야? 파이 약분되고 16으로 4분의 1이고 x 90도네? 이거의 절반이 원주각이죠. 탑. 설명 이해됐을까 안 됐을까? 질문은 15번 75쪽에 15번 이 그림 딱 보자마자 나는 무슨 얘기를 할까?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 이게 달도 원의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끼어있는 호의 원주각의 크기가 어떻다? 눈에 보이면 그냥 그거 쓰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요? 나 문제 보지도 않았어. 그냥 이 그림이 보이면 원의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끼어있는 호의 원주각의 크기가 어떻다? 이 얘기 할 거라고요 그냥. 근데 얘 구하라는 것 같은데? 그림을 보면 원의 중심은 뭐 이쯤 있대 대충.
자, 오른쪽 근에서 원, 오는 삼각형 ABC의 외접원이고, 외접원이라는 얘기도 했고요. 호 AB 대 호 BC 대 호 CA의 크기의 비가 4대 5대 6일 때, 점 B는 그 접점을 각 CBT의 크기를 구하래요. 각 CBT. 그러니까 이 각의 크기를 구하래요. 근데 알려준 게 호 AB, BC, CA니까 원 전체에 대한 중심각의 비율을 알려준 거죠. 혹은 원주각의 비율을 알려준 거죠. 됐나요? 다시 2호에 대한 중심각 더하기 2호에 대한 중심각 더하기 2호에 대한 중심각이 360도니까 2호에 대한 원주각 더하기 2호에 대한 원주각 더하기 2호에 대한 원주각의 합이 몇 도다? 180도. 됐어? 원주각은 중심각의 절반. 됐어? 180도다. 그래서 2호에 대한 원주각, 2호에 대한 원주각, 2호에 대한 원주각의 합이 180도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됐나요? 근데 걔가 호의 길이 어떻다? 정비례 한다. 그러니까 그냥 요각의 크기로 이야기해도 상관이 없겠다 이거야. 됐죠? 호 AB의 크기가 4만큼이래. 그럼 얘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도 4만큼이라고 보면 돼. 정비례하니까. 호 BC에 대한 원주각, 호 BC에 대한 BC의 길이가 5만큼이래. 그럼 호 BC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를 5만큼이라고 봐도 상관없다고. 정비례하니까. 호 CA에 대한 것도 6만큼이니까 6만큼을 봐도 상관이 없고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이 각의 크기인데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끼어있는 호의 원주각의 크기가 어떻다? 같다니까 우린 OA만 구하면 돼. 됐을까요? 그러면 180 곱하기 싹 더하면 15인가요? 그분의 5를 계산하시면 되겠죠. 3분의 1이니까 몇 도인 거야? 60도인 거네. 이해 안 되는 거 있습니까? 자, 질문하신 건 해결이 다 된 거 같아요. 그럼 지난 시간에 일단 문제를 먼저 볼까? 개념을 먼저 할까? 그러자. 개념을 먼저 하자. 그리고 문제를 풀자. 오케이? 그러면 한 번 더 개념 정리해 봅시다. 원부터. 여기지? 아, 뭐. 원 위에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을 현이라고 부르고요. 됐죠? 원의 중심에서 현의 수선을 내리면 2등분 하게 됩니다. 오케이? 현의 수직 2등분선은 당연히 원의 중심을 지나고요. 오케이? 하나의 원 안에서 현의 길이가 똑같다라면 원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같은 겁니다. 반대로 원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같은 두 현은 길이가 어떻다? 같다. 그냥 알고 쓰시면 돼요. 이에 대한 증명은 합동입니다. 그냥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 가지고 확인하시면 돼요. RHS든 RHA든. 됐을까요? 어찌되었던 원의 중심에서 현의 양 끝에 선을 그으면 이등변 삼각형이 되니까 각이 같다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됐죠? 별로 없는데? 이제 원 밖에서 긋는 선인 원이 있고요. 원 밖의 한 점에서 원의 접선을 그으면 항상 두 개밖에 못 그어요. 접선이 그거밖에 없어요. 원의 특징이 뭐냐면
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원이 딱 있을 때 원의 가장 바깥에 있는 점은 딱 하나밖에 안 생겨. 항상. 되나요? 가장 바깥에 있는 하나밖에 안 생기고 그 접선을 얘기할 거니까. 맞죠? 원 밖에 한 점에서 원의 접선을 원에 접해서 그어지는 선을 얘기할 건데 밖에 있는 점 하나 지나고 나면 딴 데서 못 만난다고. 접선이니까. 이쪽도 하나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어봐야 두 개밖에 못 긋는 거예요, 항상. 요거 이해됐을까요? 그리고 원의 중심으로부터 그 접선까지의 거리 모두 어떻다? 같다. 반지름이니까. 이렇게 보면 되죠. 그렇다면 요 선은 각의 이등분선입니다. 됐을까요? 그리고 이 각과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죠? 합동 조건으로 이야기하시면 되겠죠. 그쵸? 이게 단데? 그럼 이걸 가지고 삼각형의 내저번에 대한 이야기를 똑같이 또다시 하는데 그냥 봅시다. 어떤 삼각형이 있는데 그 삼각형의 안에서 접하는 원에 대한 이야기. 안에서 접하니까 원의 중심을 i로 이야기하고요. 원의 중심으로부터 세 변까지의 거리는 모두 같은데 그 거리를 표현하는 이 점들이 다들 접점이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어서 합동 얘기하고 이렇게 그어서 합동 얘기하고 이렇게 그어서 합동 얘기하니까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고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고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다를 얘기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요 길이를 x라고 하면 요 길이가 x이고 요 길이를 y라고 하면 요 길이가 y이고 요 길이를 z라고 하면 요 길이가 z가 되고요. 결국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삼각형 둘레의 절반. 그죠? 이 이야기를 왜 하려고 하냐? 요렇게 그어서 삼각형, 요 삼각형의 넓이와 요렇게 그어서 요 삼각형의 넓이와 요렇게 그어서 요 삼각형의 넓이, 세 개의 삼각형의 넓이는 전체 삼각형 ABC의 넓이와 어떻다?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이 길이 곱하기 4저번의 반지름 곱하기 2분의 1. 이 삼각형의 넓이는 이 길이 곱하기 4저번의 반지름 곱하기 2분의 1. 이 삼각형의 넓이는 요 길이 곱하기 4저번의 반지름 곱하기 2분의 1이고요. 요 세 개를 더한다라고 봤을 때 모든 항에 2분의 1 곱하기 4저번의 반지름이 공통으로 들어있으니까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4저번의 반지름에다가 삼각형 ABC의 둘레로 이야기할 수 있겠다 이 얘기예요. 됐나요? 4저번의 반지름의 길이를 알 때 얘기해요. 그쵸? 됐죠? 근데 이 삼각형 ABC의 둘레가 x 두 개, y 두 개, z 두 개니까 2배 x 더하기 y 더하기 z로 표현할 수 있고 그 얘기는 4저번의 반지름 곱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z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의미가 뭐냐면 삼각형 ABC의 둘레의 절반이라고요. 됐나요? 이걸로도 구할 수 있겠다라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미 증명들이 된 애들이니까 그냥 쓰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고 잘 쓸 수 있게 연습하는 게 유형서에서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아는 게 개념서에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얘들을 활용하고 응용하는 걸 조금 어려운 심화서 이런 데서 하는 거라고요. 오케이? 책마다 목표가 달라요. 목적이. 그래서 똑같은 걸 왜 여러 번 하지가 아니야. 할 때마다 성장해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럼 얘를 가지고 내심에 대한 이야기는 그 삼각형의 성질 갖고 중학교 2학년 때 한 거고 이제 그 2학년 때 걸 접선 가지고 한 번 더 이야기한 거야. 그러면서 원에 외접하는 사각형에 대한 이야기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다. 접선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원의 중심이 있고요. 얘는 O라고 많이 표현하고요. 접점을 연결하면 이 점이 사각형의 한 꼭지점이 안에 있는 내저번에 밖에 있는 점이라 생각해서 접선 두 개를 그은 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어떻다? 같다.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어떻다? 같다.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어떻다? 같다.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어떻다?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걸 좀 잘 보일 수 있게 길이가 같은 걸 똑같은 문자로 표현을 할게요. 이렇게 해놓고 보면 다른 건 모르겠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얘와 얘의 합은 얘와 얘의 합과 같다는 얘기는 무조건 할 수 있겠구나. 이걸 공식처럼 쓰자예요. 별거 아닌 거잖아. 그쵸? 그냥 알고 쓰자고요. 중요한 건 이거야. 어느 상황에서 그쵸. 원에 외접하는 사각형은 마주보는 두 쌍의 합은 나머지 두 쌍의 합과 어떻다? 같다. 이걸 알고 쓰자. 됐습니까? 이걸 모르고 쓰지 말고 알고 쓰자. 그냥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뭐 원과 직선에 대한 이야기는 얘가 다라고요? 별거 없다고요? 그죠? 얘 갖고 이제 문제들 갖고 연습하시면 되는 거고요. 얘들 갖고 고민하는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쵸? 그러면서 조금 요 얘기도 조금 이제 원주각에 대한 이야기를 또 다시 하는 거죠. 한번 해보는 거죠. 자, 원주각은요, 그냥 얘 또한 증명이 됐다라고 생각하시고 가시면 돼요. 근데 어떤 애가 원주각인지 원주각을 찾을 줄 아셔야 돼. 원주각은 항상 뭐를 기준으로 찾는 거다? 호를 기준으로 찾는 겁니다. 호를 기준으로 어디에서 만들어지는가? 원주에서 만들어지는가? 그래서 원주각이에요. 호 AB가 있어. 이 호를 기준으로 원주에서 만들어지는 각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른 데서 만들어지는 각이 아니야. 원 주변에서 만들어지는 각에 대한 이야기예요. 됐을까요? 이 각들은 크기가 모두 어떻다? 같다. 그것도 중심각의 몇 분의 몇 만큼? 2분의 1만큼. 알고 쓰자란 얘기예요. 왜요? 라고 한다면 우리 개념서에 있는 대로 증명을 그러니까 확인만 해보면 돼요. 세 가지 상황. 이 원의 중심을 지나가는 선으로 만드는 원주각, 지나가지 않는 건데 예각으로 만들어지는 거, 둔각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된다 이거죠. 걔들 가지고 만들어 보면 항상 중심각의 절반이 원주각이더라 라는 걸 알게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냥 알고 쓰시면 돼요. 동일한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항상 어떻다? 같다. 그것도 중심각의 2분의 1만큼. 근데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하는 거니까 호의 길이는 원주각의 크기도 뭐한다? 정비례 한다까지 알고 계시면 조금 더 편하겠다. 그쵸? 그 이제 그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하는 게 호의 길이 부채꼴의 넓이만 있었는데 원주각 또한 존재하는 거죠 이제. 그쵸? 이제 그렇다면 이제 원주각 그려놓고 봅시다. 이렇게 원이 있고요. 원 위에 4점이 있고요. 얘에서 2호에 대한 원주각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2호에 대한 원주각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이 각과 이 각의 크기가 똑같죠. 네. 그 다음에 2호에 대한 원주각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2호에 대한 원주각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이 각과 이 각이 똑같죠. 그쵸? 그 다음에 2호에 대한 원주각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2호에 대한 원주각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이 각과 이 각이 똑같죠. 그쵸? 다음에 2호에 대한 원주각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2호에 대한 원주각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이 각과 이 각이 똑같죠. 그쵸? 그러면 원 위에 있는 4점으로 만들어지는 건 항상 사각형인데 이 원 위에 있는 4점으로 만들어지는 이 사각형들은 이렇게 대각선을 그었을 때 원주각에 위치해 있는 각들의 크기가 모두 어떻다? 같다. 이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사각형 내각의 총합은 360도이고요. 그쵸? 얘가 각각 하나씩 더해졌잖아. 네모 하나 여기 있고 세모 하나 여기 있고 어디 가서 동그라미는 여기 있고 X 하나 여기 있으니까. 그쵸? 맞죠? 그러니까 얘 더하기 얘가 360도의 절반이 몇 도다? 180도이다. 이 얘기할 수 있고요. 됐나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 외곽을 만들었을 때 이 각의 크기는 이 각의 크기와 어떻다? 같다. 둘이 180이니까 둘이 180. 이 얘기도 할 수 있죠. 그쵸?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이 얘기를 하겠다 이거야. 어떤 사각형이 있는데 얘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니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다. 우린 이 개념을 가지고. 대각선을 그어서 어느 하나라도 둘의 크기가 원주각 위치에 그 각의 크기가 같다라면 얘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일 것이다. 사각형이 있는데 마주보는 두 쌍의 각의 합이 180도면 얘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일 것이다. 사각형이 있는데 이 각과 이 각의 크기가 같다면 이게 같은 얘기죠 결국은. 그쵸? 같다면 얘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각형이 원에 내접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 세 가지밖에 없고요. 이 세 가지를 만족하면 뭐 원주각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고 이 얘기도 할 수 있다고요. 그쵸? 아 반대이구나. 쏘리 미안. 쉬는 시간에 뭐 많이 가자. 아 빨리 다녀오세요. 여기 휴지 있을까요? 밖에 본 밖에. 됐을까요? 알고 잘 써먹으면 돼요. 무슨 다 했어.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또 뭐야? 아까 내가 항상 얘기한다고 했던 접점에서 만들어 현이 있고요. 그쵸? 그래서 원의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끼어있는 호에서 만들어지는 원주각의 크기와 어떻다? 같다. 그러면 얘도 현이거든요. 아니 다시 봅시다. 원의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얘도 끼어있는 호거든. 끼어있는 호의 원주각의 크기와 어떻다? 같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되나요? 결국 이 둘의 합이 180도이기에 이 둘의 합이 180도이다라는 얘기 또한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제목으로 찾으시는 거야. 원의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끼어있는 호의 원주각의 크기와 어떻다? 같다. 이거 무조건 된다고요. 됐습니까? 자, 원주각 있고 원의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현이 이루는 각의 크기에 대한 이야기. 그쵸? 잘 찾아서 잘 써먹으면 돼요. 기본 개념 다야. 그죠? 이 다음에 통계예요. 일단 요 정도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면, 이게 머릿속에 없다라면 개념 공부 다시 하셔야 돼요. 이거 가지고 문제들을 바라보셔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냥 대충 답이 나왔으니까 넘어가지 마시고요. 얘들 갖고 이걸 수밖에 없다는 걸 확인해 주세요. 근데 그게 잘 안 돼? 그럼 그걸 나한테 질문해 달라고. 오케이? 그래서 개념 갖고 문제를 바라보면서 답이 이걸 수밖에 없다를 확인하는 방법들을, 확인하는 과정들을 얻으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답이 나온 것만 얻으시면 안 돼요. 고등학교 가서도 마찬가지야. 고등학교 거 공부할 때도 그냥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문제집에서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서 답이 나왔어. 그럼 그건 계산밖에 안 한 거거든. 그거 말고 그 과정을 개념 갖고 본인이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보셔야 돼요. 그게 잘 안 되면 그 부분을 선생님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야. 너 공부 안 하니까 이리 와 앉아. 몇 시간 동안 공부해. 여기부터 여기까지 풀어. 이런 걸 도움받는 게 아니라요. 공부를 하다가 개념은 알겠고 문제도 풀어서 답은 나오는데 이 과정이 내가 납득이 안 돼. 아니면 답은 하라는 대로 해서 답이 나왔는데 이 과정을 내가 개념으로 설명이 안 돼. 그런 것들을 오래 고민해야 되거든. 근데 그런 것들을 미리 오래 고민해 본 사람들이 선생님들이란 말이야. 그런 걸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받으셔야 돼. 그런 걸 질문해 달라고 하는 거야. 2 더하기 3은 얼마인가요? 그걸 나한테 질문 받으라는 게 아니야.
선생님 13 곱하기 13은요? 그건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그걸 나한테 질문하시라는 게 아니야. 그건 나보다 여러분이 더 빨라요. 그거 말고 도대체 어떤 개념으로 이 답이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거지? 이런 거.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교재를 벗어난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다고요. 우리 그 공부해야 돼. 교재에 있는 거 다 동그라미 쳐서 뭐 할 건데. 동그라미 치면서 얘가 이렇게 고민하는 거구나라는 걸 알고 동그라미를 치셔야죠. 됩니까? 답이 나왔다 해도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기준을 제시하는 게 이거야. 본인이 개념 갖고 답이 이거일 수밖에 없어를 납득할 수 있게 푸셔야 된다고요. 근데 생각보다 그러려면 문제를 많이 못 풀어. 알아. 그래서 모든 문제를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하루에 몇 문제 정도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라고요. 그래서 안 되는 것들을 찾아서 질문해 달라고요. 여기서 내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딱 그거야. 동그라미 쳤다가 아니라 본인이 설명 가능하다 그러면 되는 거고, 틀려도 마찬가지. 틀려도 돼. 그런 건 고치기만 하면 되는데 뭐. 본인이 납득이 잘 안 된다, 설명이 잘 안 된다 싶은 것들을 질문해 달라고요. 그걸 알아가고 그걸 연습해 주시면 된다고요. 오케이? 자, 이제 통계에 대한 개념 얘기할게요. 원에 대한 개념 다 끝났어요. 이게 다예요? 이거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야. 통계, 중3 통계는 대표값과 산포도만 배워요. 네. 대표값 3포도, 그리고 그 다음 단원이 뭐였냐? 상관관계 배워요. 그러니까 상관관계는 그냥 하시면 되는 거고, 큰 틀이 이거라고 보시면 돼, 일단. 그럼 대표값의 정의는 뭐냐면 그 집단을 대표하는 하나의 값이에요. 우리가 그 집단을 대표하는 하나의 값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평균인 거죠. 그쵸? 그래서 평균을 기준으로 이야기하시면 돼. 됐나요? 자, 평균이 어느 집단을 대표하는 값으로 평균이 가장 많이 쓰이는데 평균이 평균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가 있다 이거야. 그게 어떤 때냐면 자료의 값이 하나가 확 튀는 값이 존재할 때는 평균이 그 집단을 대표하는 값으로 역할을 못해요. 그렇죠? 그럴 땐 대표값으로 평균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들을 쓸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는 건데 그 중에 두 개를 이야기한 대표값 종류 되게 많습니다. 그 중에 그냥 두 개만 더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앙값과 최빈값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중앙값과 최빈값은 어떻게 구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 주의할 사항만 알고 계시면 되고. 됐죠? 자, 걔들은 평균이 평균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야. 그때가 언제냐면 11111 1억 이렇게 있을 때 평균은 그 집단을 대표하는 값으로 얘기할 수 없겠다. 그쵸? 그러면 11111 1억 이렇게 있을 때 그 집단을 대표하는 값은 어떤 값이 좋을까? 최빈값. 가장 많이 나온 값을 얘기하는 게 좋잖아요. 그쵸? 걔 이름이 최빈값이야. 됐죠? 그럼 최빈값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뭘까? 같은 수가 최빈값은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다. 다만 모두 다 한 개라면 그때는 최빈값을 쓰지 않는다. 됐을까요?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7, 8, 9, 10, 1억 이렇게 있으면 얘는 최빈값을 쓰기보다 뭘 쓰는 게 좋다? 중앙값을 쓰는 게 좋다. 됐나요? 그럼 중앙값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뭘까? 자료의 개수, 알아야 될 거. 자료의 개수가 홀수기일 땐 그냥 가운데 거 읽으면 되는데 자료의 개수가 짝수기일 때는 가운데 두 자료를 뭐 낸다? 평균 내서 이야기한다. 가운데 두 개만 평균 내요. 전체 평균 아니야. 됐나요? 가운데 두 자료를 평균 내서 이야기한다.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럼 우리가 최빈값이든 중앙값이든 이야기할 때는 자료를 일단 순서대로 나열해서 보는 것들이 조금 편합니다. 실수할 여지가 없어지는 거죠. 됐나요? 됐을까요? 끝이야. 대표값은 평균, 중앙값,
최빈값에 대한 이야기만 할 줄 아시면 돼요. 다만 평균 가지고 문제 많이 풀어보셨죠? 평균 가지고 나오는 문제들이 더 어려워. 오케이? 평균은 자료의 총 개수분의 자료의 총 합으로 구합니다. 됐죠? 평균은 소문자 m으로 많이 이야기하고요. 오케이? 이 다음부터 문제 풀면서 하는 거지 뭐. 다시 한번. 평균은 자료의 총 개수분의 총 합으로 구하는 거고요. 얘는 A는 B분의 C의 꼴이야. 역시나. 됐나요? 셋 중에 두 개 알면 하나를 얘기할 수 있는 식입니다. 오케이? 그거 갖고 뭔가 다루는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거 하면 되고, 중앙값은 그 자료가 이렇게 고르게 되어 있을 때라고 해야 되나? 그쵸? 순서대로 되어 있을 때 가운데 두 자료, 그러니까 가운데 자료를 얘기하는 게 중앙값인데, 그쵸? 홀수 개면 가운데 거 읽으면 되고, 짝수 개면 가운데 두 자료의 평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최빈값은 자료가 가장 많이 나온 개수, 그러니까 빈도수가 가장 많은 것들을 얘기할 건데, 최빈값은 여러 개여도 상관이 없다. 다만 모두 다 한 개씩이라면 그때는 최빈값을 이야기한다 안 한다? 이야기하지 않는다까지 알고 계시면 되죠. 그렇죠? 다음에 삼포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시다. 자, 삼포도는 뭐냐면요. 대표값으로부터 자료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대표하는 값이 삼포도예요. 그래서 대표값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만 이야기하는 표준 편차를 이야기할 거야. 그러면 삼포도는 얼마만큼 분산되어 있는지의 정도를 하나의 값으로 이야기하는 게 삼포도예요. 어디를 기준으로? 평균을 기준으로. 됐나요? 그래서 평균과 차이 나는 것들의 평균을 구할 거야. 그걸 표준 편차라고 불러요. 평균과 차이 나는 것들의 평균이에요. 평균과의 차이들의 평균이에요. 그게 표준 편차예요. 평균이 있어. 얘만큼 떨어진 그 값들 있잖아. 걔들의 평균 낼 거야. 그게 표준 편차예요. 됐을까요? 한 번 더 얘기할게. 평균과 차이 나는 값들 있잖아. 걔들의 평균을 내는 게 표준 편차야. 됐죠? 근데 그러려면 평균과 차이 나는 값들을 구해야 하잖아. 그쵸? 그걸 편차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이 편차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각각의 모든 자료들이 있잖아. 그 자료별로 그 각각의 자료에서 평균을 빼서 구할 거야. 이건 약속이에요. 평균에서 자료의 값을 빼느냐, 자료의 값에서 평균을 빼느냐 순서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잖아. 그쵸? 맞잖아. 이건 약속이라고. 각각의 자료에서 평균을 빼는 게 평균을 빼는 게 편차이다라는 건 약속이라고요. 별량이라고 부를게요. 됐을까요? 그러면 각각의 별량에서 평균을 빼면 평균과의 차이 나는 값들이 그 값들을 구할 수 있잖아. 편차들을 구할 수 있잖아. 그럼 이 편차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다. 항상. 그쵸? 양수가 있을 수도 있고 음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 편차들을 싹 더하면 얼마일까? 0이에요. 당연한 이야기야. 자료들이 있어. 얘들 갖고 평균을 구했어. 그럼 평균은 모두 싹 걷어서 똑같이 나누어주려면 얼만큼씩 나누어주면 되니? 이게 평균이야. 그쵸? 그래 놓고 각각의 자료에서 평균을 뺐어. 그럼 양수가 남는 건 내가 뺏어야 되는 애고 음수가 나오는 건 내가 줘야 되는 애들이잖아. 그쵸? 그 값이 0이 되는 값이 어쨌든 평균이라고요. 됐을까요? 그래서 편차의 총합은 항상 얼마다? 0이에요. 그러니 이 편차 갖고 평균 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치? 합이 0인데 어떻게? 항상 합이 0인데 어떻게 평균 내? 맞죠? 그럼 합이 0이 되는 이유는 플러스 부호와 마이너스 부호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플러스 부호와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부호의 영향을 없애기 위해서 뭘 할 거냐면 제곱해 버릴 거야. 그 편차를 제곱한 것들을 평균 구해 버릴 거야. 그걸 뭐라고 부른다? 분산이라고 불러요.
편차 제곱한 것들의 평균. 이게 분산이에요. 그러면 양수값이니까 이제 분산도 3포도 중에 하나입니다. 평균으로 더 떨어진 정도를 표현하는 하나의 값을 얘기한 거야. 다만 편차를 뭐 했어? 제곱배 했죠. 그쵸? 그러니까 제곱배만큼 한 것들 가지고 평균 낸 거니까 제곱배만큼 떨어진 정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야. 그거를 원래만큼 떨어진 걸로 돌려주고 싶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 중에 그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 제곱 없애고 싶은 거. 루트죠. 됐나요? 그래서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 즉 분산의 양의 제곱근으로 이야기한다 라고 하는 거라고요. 외울 건 하나야. 됐을까요? 3포도 일단 편차 구하고요. 각 별량에서 평균을 빼고요. 편차들을 제곱한 것들의 평균을 구하면 분산이에요. 제곱하고 싹 더하고 개수로 나누는 거. 그쵸? 걔한테 양의 제곱근 루트를 씌워줘 버리면 걔가 표준 편차입니다. 얘를 가지고 또다시 생각하는 여러 가지들의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접근해 주시면 되겠다 이거죠. 그죠? 그 다음에 3포도 3포도 아니지. 상관관계. 일단 산점도는 그냥 자료들이 분포된 정도를 점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상관관계를 얘기하려면 여러 가지 갖고 얘기하는 게 딱 두 개만 갖고 얘기해요. 가로축에 있는 어떤 거와 세로축에 있는 어떤 거. 그쵸? 그 둘 사이에 이런 거지. 그 몸무게와 나이? 나이 좀 그렇다. 공부 시간과 수학 점수. 좋다. 그죠? 그러면 공부 시간과 수학 점수에서 공부 시간, 수학 점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럼 좌표 평면 같은 이 느낌의 여기에다가 점으로 찍을 수 있잖아. 맞나요? 그냥 딱 두 개 보는 거야. 뭐와 뭐의 상관관계를 볼 거니? 이렇게 확인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어쨌든 값들로 존재할 거고 좌표 찍듯이 점으로 찍을 수 있고요. 여러 명의 그 자료를 가지고 점을 찍어보면 어떤 관계가 있다라면 이런 어떤 선형의 그 어떤 그 이게 변화를 보일 거라는 거지. 그죠? 이런 변화를 보이든 이런 변화를 보이든 둘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면 아무런 이런 변화가 아니라 그냥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점이 찍혀 있겠죠. 그쵸? 그걸 우리가 추측을 하자는 게 아니라 실제로 조사해서 점 찍어서 확인하자라는 거야. 됐나요? 됐을까요? 그래서 어떤 선형의 모양이 눈에 보이면 상관관계가 있다. 그게 보이지 않으면 상관관계가 없다란 이야기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오케이? 뭐 그걸 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할 건데 y는 x라는 선을 기준으로 이야기하자라면 이 선이 뭐냐면 얘를 x, y로 할게요. 이 선 위에 있는 점들은 x와 y의 값이 모두 어떤 점들이야? 같은 점들이에요. y는 x인 선이잖아. 그죠? 그렇다면 얘보다 위에 있다는 얘기는 y의 값이 더 큰 거고요. 얘보다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x의 값이 더 큰 점이라고요. 항상. 이런 기준되는 선들을 가지고 보시면 된다고요. 됐을까요? 그 다음에 만약에 y는 마이너스 x라고 한다면 얘는 그 다른 거보다 이렇게 얘기할까? 이 점의 좌표가 예를 들어서 1,
y는 마이너스 x니까 얘가 4로 할까? 1,3이라고 봅시다. 다음에 이 점의 좌표가 2,2라고 봅시다. 다음에 그럼 이 점이 x가 3일 때 y의 값이 얼마일까요? 1이겠죠? 그쵸? 자, 이 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합의 값이 모두 얼마냐면 4예요. 이런 특징을 갖는 선이라고. 됐을까요?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x인데 여기 플러스가 뭐가 있든 y절편이 어떻게 있든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얘 있잖아. 그치? 이 선 위에 있는 점들은 합의값이 모두 어떻다? 같은 점들이다. 기준이 되는 선을 가지고 점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봐 주시면 되겠다. 이 정도만 알면 된다고요. 됐을까요? 이게 다야. 오케이? 그러면 어쨌든 공통적인 시험 범위에 대한 개념의 기본적인 얘기를 다 한 겁니다. 오케이? 한 5분 쉬었다가 일품 남아있는 문제 읍시다. 오케이? 자, 오른쪽은 정원에 반 학생 20명의 영어 듣기와 말하기 점수를 조사해 나타낸 산점도인데 일부분이 찢어졌다. 말하기 점수보다 듣기 점수가 높은 학생들의 듣기 점수의 평균이 30점, 말하기 점수의 평균이 15점일 때 찢어진 부분의 자료가 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몇 가지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말하기 점수보다 듣기 점수가 높은 학생들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y는 x를 기준으로 보자 이거야. 여기가 듣기, 여기가 말하기. 그럼 이쪽에 있는 아이들의 평균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듣기 점수의 평균이 30점이니까 듣기 점수만 가지고 볼게요. 듣기 점수가 20점, 25점, 25점, 30점, 4개네. 그치? 몇 명이야? 잠깐만. 총 20명이라고 했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이니까 여기 2명이 있어야 돼. 자, 그러면 A와 B라고 그냥 해버립시다. 그럼 5명이죠? 이 5명의 평균이 30점이래요. 그렇죠? 이럴 때 A 더하기 B는 잠깐만 맞죠? 깜짝이야. A 더하기 B는 얼마일까? 그러면 150에서 제들을 더하면 빼니까 50, 80, 100을 빼면 되니까 50인가요? 그죠? 잠깐만. 20, 25, 25, 30.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이구나. 미안합니다. 180에서 80인 거죠. 됐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A와 B는 여기 있는 2명의 듣기 점수예요. 다음에 이번에 말하기 점수 평균이 15점이라고 알려줬으니까 말하기 점수 얘기합시다. 5점, 10점, 15점, 25점 더하기 C 더하기 D라고 합시다. 얘가 15점이래요. 그러면 C 더하기 D를 얘기하면 되겠죠? 그러면 얼마야? 75에서
30, 40 빼고 15 빼고 20이네요. 될까요? 또 틀렸네? 뭘 틀린 거야 자꾸? 60에 6, 5, 15, 15 30에 40 15 맞는데? 6, 5, 30이구나 90에서 빼는구나 맞죠? 그러면 50, 35인가요? 이번엔 맞네. 그럼 얘가 말하기 점수에 대한 이야기야. 그쵸? 근데 여기 찢어진 곳에 두 명이 있는 거잖아. 그죠? 이 찢어진 곳에서 중복되는 점은 없다고 하니까 찢어진 곳에서 두 명이 그러니까 찢어진 곳에 포함되는 듣기 점수는 35, 40, 45, 50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합이 80이 되는 두 개의 수 중에서 35, 40, 45, 50 갖고 만들어내야 되는 거야. 됐죠? 다음에 말하기 점수는 찢어진 부분이 30 아니다 여기부터 할까? 10, 15, 20, 25, 30 갖고 만들어야 돼. 그쵸? 10, 15, 20, 25, 30 갖고 더해서 35가 되는 걸 얘기하면 된단 말이죠. 그쵸? 근데 우리 여기서 가정을 합시다. 순서에 상관이 없으니까 내가 순서를 고정시켜 버리자고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A가 만약에 35라면 B는 합이 80이니까 45가 돼야 되나요? 맞나요? A가 만약에 40이라면 같아도 상관은 없잖아. 그쵸? 서로 점이 겹치지만 않으면 돼. 얘가 같고 얘가 다르면 되거든. 됐죠? 그래서 40이어도 상관없겠죠. 됐죠? 이제 C와 D를 찾을 건데 얘 더 없어요. 오케이? A가 45일 때 A보다 큰 B라고 가정을 해버렸으니까. 됐죠? 그럼 여기도 크기를 그냥 가정을 해버립시다. 여기 상관없잖아. 더하기니까 어차피. 그쵸? 보면 돼. 그럼 합이 35가 되는 두 개의 수를 찾을 건데 작은 것부터 찾을 거니까 C가 만약에 10이면 D는 25가 되나요? C가 만약에 15이면 D는 20이 되나요? 안 되잖아. D가 더 큰 걸로 볼 거잖아. 그죠? 합이 35. 그쵸? 아, 20 안 봤구나. D가 더 20. C가 만약에 20이면 D가 15니까 얘부터 안 되는 거네, 그러면. 그죠? 됐을까요? 됐을까? 그럼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얘들로 뭘 찾는 거야? 얘들로 만들 수 있는 순서쌍을 찾는 거죠. 몇 가지 인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x의 값이 될 수 있는 순서쌍이고요. 얘가 그러니까 듣기가 될 수 있는 순서쌍이고요. 얘가 말하기가 될 수 있는 순서쌍이잖아. 두 명이니까. 맞나요? 그러니까 요거 갖고 따져봅시다. 오케이? 듣기가 될 수 있는 건 35이거나 45이거나잖아. 일단 얘를 기준으로 얘 각각에서 말하기가 될 수 있는 건 10이거나 25이거나 이거죠. 또는 35에 15이거나 35에 20이거나 또는 45에 10이거나 45에 25이거나 또는 45에 15이거나 45에 20이거나이죠. 그렇죠? 그럼 여기도 듣기 말하기 40이고 40일 때 10이거나 40일 때 25이거나 40일 때 15이거나 40일 때 20이거나 똑같네. 40일 때 B가 40일 때니까. 그럼 얘는 그냥 이렇게만 가도 되려나? 잠깐만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냐? 두 점이지. 두 점. 두 점이지. 헷갈렸어. 다시 갈게요. 미안합니다. 두 점이지. 그러니까 A점, B점의 듣기와 말하기로 그냥 또다시 가야 되겠네요. 헷갈렸어. 그러니까 A라는 애 좌표가 35일 땐 B라는 애 좌표가 45란 얘기죠. 그쵸? 이럴 때 Y좌표, 말하기 좌표가 10이거나 10이고 25이거나 35이면서 25, 45이면서 10이거나 35이면서 15이거나 15이고 45이면서 20이거나 35이면서 20 또는 45이면서 15 이렇게 되겠네요. 맞을까요? 다음에 40으로 고정시켜 놓고 10이고 25 40 40에 25 10 이거나 40으로 고정시켜 놓고 15이고 20 40 20 40 15 이거나 또 빠뜨린 거 있어. 45 35이면서 10이고 25이거나 45 35이면서 25 10이거나 45 35이면서 15이고 20이거나 45 20 35 15
이렇게 있네요. 모든 게. 그쵸? 모든 순서상 이거고요. 얘에서 이제 걸러낼 것들을 걸러낼 건데, 그러니까 지금 얘 만든 애들로 만들 수 있는 순서상은 다 만들었고요. 그쵸? 여기에서 다 했나? 45, 10, 35, 25 다 되네? 1개, 2개, 3개, 4개, 5, 6, 7, 8, 9, 10, 11, 12개. 잠시만요. (35, 10) 되고 45, 25 35, 25 45, 10 그러니까 얘랑 결국 순서를 바꿔서 하긴 했지만 중복되네요. 그죠? 보이실까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는 제외해도 되겠죠? 서로 다른 거 찾을 거니까. 맞죠? 그럼 점이 얘도 나 그랬네, 나. 얘랑 여기랑 여기랑도 서로 중복되네? 얘랑 아닌데? 얘는 아닌데? 35, 10, 45, 10 얘는 아니고 얘는 중복되고 얘도 중복되네요. 그죠? 다음에 나머지는 중복되는 거 없는 거 아니야? 1개, 2개, 3개, 4개, 5, 6, 7, 8, 9, 10개 아니야? 열 개가 안 나오네? 중복되는 점은 없다. 점수는 5점 단위 50점 만점. 봅시다. 오른쪽에 중복된 45, 중복되나요? 45, 25, 35, 10. 얘요? 처음 거라. 아, 얘랑? 그러네. 그럼 얘도 있어요? 45, 50. 그러네. 얘랑 또 중복되네. 얘를 괜히 샜나 보다. 그러네. 45, 20. 그러네. 얘랑 또 중복되네. 이쪽을 괜히 샜네. 이제 중복되는 거 없죠?
6개 답 맞네. 6개. 그쵸? 그렇습니다. 근데 얘가 그치. 그냥 세야 한다 정도만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빠짐없이 세는 걸 해야 되는데 중복되는 거 걸러내는 것까지 하는 거니까 그냥 얘는 그냥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5번 해봅시다. 이해는 됐죠? 어떻게 푸는지는 아시겠죠? 그냥 될 수 있는 값들을 찾아서 세야지 뭐. 그죠? 됐죠? 5번 갑시다. 네. 다른 방법이 있나? (35, 45) 고정시켜 놓고 얘들 갖다 놓고 40, 40 고정시켜 놓고 얘들 갖다 놓고 그러네. 얘를 괜히 샜네. 이거 잘못 센 겁니다. 이쪽 미안합니다. A, B 그냥 고정시켜 버렸잖아 우리가 순서를. 그죠? 근데 내가 이거 둘 위치 바꾸는 것까지 세버렸잖아. 잘못 센 겁니다. 오케이? 요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요만큼. 5번 갑시다. 오른쪽은 어느 해에 개봉한 영화의 영화의 제작비와 누적 관객수를 조사해 나타낸 산점도이다. 이때 5편의 영화 A부터 E 중에서 제작비분의 누적 관객수의 값이 가장 큰 영화, 가장 작은 영화를 차례로 쓰래요. 그러니까 얘가 제작비고요. 가로축이 세로축이 누적 관객수잖아요. 네.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제작비분의 누적 관객수에 대한 값의 크기죠. 그쵸? 맞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작비가 1이면 여기부터 1인 거야. 누적 관객수가 100이면 여기부터 100인 거잖아. 그러면은 제작비분의 누적 관객수는 얘분의 얘인 거잖아요. 그쵸? 이 얘의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원점과 얘, 얘인 i의 기울기예요. 이 의미라고요. 됐을까요? 그럼 이 값이 가장 큰 애는 원점과의 기울기가 가장 크게 되는 점을 찾으란 얘기야. 됐죠? 그림에서 걔는 점 C겠죠. C가 여기 있고 A가 이쯤 있고 D가 이쯤 있고 E가 이쯤 있고 B가 이쯤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원점과의 기울기가 제일 큰 점은 C라고요. 기울기의 의미니까. 될까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다음에 가장 작은 값, 이 값이 가장 작은 애는 원점과의 기울기가 가장 작은 애니까 B일 거라고요. 차례로 쓰래요. C고 B예요. 이렇게. 됐을까요? 그래프 보듯이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